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다우존스, S&P, 그리고 나스닥 이 3대 지수가 모두 동시에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신고가를 찍었어요. 즉, 지금 미국 주식은 무슨 주식을 갖고 있던 대체적으로 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슈가 없었던 게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인데 일자리 관련된 보고서가 있긴 했는데 두 개의 내용이 상충됩니다. 고용률은 감소를 했고요. 반대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과 실업이 둘 다 감소를 한 거죠. 이런 충돌된 환경 내에서 지수는 그냥 올랐다. 원래 주식시장의 그 이유란 게 결국 다 나중에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붙일 만한 이유도 없다. 그냥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마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너무 횡보가 길어서 계속 아마존을 보유해야 할지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을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2017년 5월까지의 자료인데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무려 57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2017년까지고 현재는 3,000이 넘으니까 이때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현재는 570배가 아니고 1,500배 정도의 수익률이 되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아마존으로 1,500배 수익을 냈다는 사람 한 명도 볼 수 없죠. 아마 100배 정도 수익 냈다는 사람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중간에 다 나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아마존에서도 막상 큰 수익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르고 내리기 때문이에요. 1년 동안 3배, 8배 수익률을 준 구간도 있다며 반대로 단 6개월 만에 반토막, 4분의 1 토막이 났던 시절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락기에 이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과연 그거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연간으로 보자면은 아마존은 거의 대부분 괜찮은 수익을 주는 주식이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성장기에 있는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쭉 올랐다가 일시적으로 조정과 횡보를 거쳤다가 그리고 쭉 올랐다가 일시적으로 조정과 횡보를 거쳤다가 그리고 나서 또 쭉 오르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무려 2년간을 조정과 횡보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더 과거로 돌아가서 2013년 말부터 2015년 중반까지 마찬가지로 거의 1년 6개월간을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이때 횡보했던 구간이 $300 정도인데 지금의 10분의 1 가격입니다. 즉 횡보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1년 이상, 2년 가까이를 횡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횡보가 길었던 만큼 상승도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횡보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열심히 수익률을 내다가 상승하기 직전에 다시 딱 돌아와서 탑승을 해서 그 상승분을 먹을 수 있을까? 그거는 꿈 같은 얘기죠.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는 방법은 그냥 시장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잠깐 나갔다가 상승하기 직전에 탑승을 해야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시장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방법이고 지금 몇 달 정도의 횡보는 사실 긴 횡보라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전기차 3인방은 계속 하락 추세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 거냐라고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조언을 굳이 드리자면은 본인이 이 업체들의 중국 내에서의 그 엄청난 시장을 이용한 미래를 믿고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당연히 지금 구간은 견뎌내야 되는 구간이고 반면 나는 그냥 시세 차익 먹으려고 들어간 거다. 라고 하신다면은 조금은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정말 600은 강력하네요. 오늘도 600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보시면은 종가가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매수 세력이
600 정말 바로 코앞까지 밀어붙여서 장이 끝난 거고, 심지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간에는 장 마감 후 일시적으로 600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요일 주말을 앞두고 다음 주에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세가 마지막으로 총 공세를 펼쳤는데 차마 600은 찍지 못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600이라는 저항선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마어마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감으로는 다음 주에 왠지 뚫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S&P 편입 전까지는 지금보다 더 높이 갈 거다. 저의 희망사항 말했죠. 오늘 굳이 반복하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항선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세가 그 저항선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은 결국 그 부근에서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팔겠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다 먹히면은 그 다음에는 그 저항선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600을 무려 5번 공격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아마 다음 주면은 함락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희망을 담아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 구간에서 지금 공매도를 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은 2020년에만 35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350억 달러면은 거의 뭐 40조 가까운 돈이죠. 맞나요? 그 정도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2020년 한 해에만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봤다고 하고요. 심지어 11월 한 달에만 85억 달러를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에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가 나는 테슬라를 공매도 쳤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3F라는 구독자분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로 그 글이나 게시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현재 트위터를 일시적으로 약간 오프해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이유가 테슬라 때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은 약간 빤스런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테슬라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전직 펀드 매니저인 게리 블랙이 테슬라의 향후 1년 이내 목표 주가를 720불에서 830불로 올렸고요. 올린 근거는 기본적으로 게리 블랙도 현금 흐름 할인법 DCF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2025년 EV 시장 점유율을 22%에서 25%로 상향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2025년에 테슬라의 주당 수익률을 24달러로 잡았고요. 그리고 10년간 테슬라의 성장률을 2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PER 50배를 줘서 2025년에 1200불을 가정을 했고요. 이거를 매년 9.5%의 수익률로 역환산해서 여기서 9.5%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0.9%에 추가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과 테슬라의 프리미엄을 8.6%를 더해서 9.5%가 나온 거고요. 이 9.5%의 역수익률로 환산해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목표 주가를 830불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게리 블랙이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기도 한데 의외로 또 잘 맞춥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 주가는 이제 참고치일 뿐이지만 상당히 적중률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승시킨 거는 그만큼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테슬라는 아니고 스페이스X에 대한 소식인데요. 우리의 머스크 형님이 2026년이면 화성에 실제로 인간을 착륙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은 그거를 매우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조금 단축이 된다면 2024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꿈이 인간을 화성에 보내서 거기에 정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구라는 행성 한 곳에 머무르는 종족이 아니라 다행성 종족, 여러 행성에 사는 종족으로 만드는 게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그걸 위한 전초 기지는 당연히 인간이 화성에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2026년이면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경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화성에 정착하기 위한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전기 자동차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죠. 화성에서는 석유 연료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자동차로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테슬라의 창업자도 아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맡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이게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2026년에 인간이 정말 화성에 간다면 한 수십 년 후에는 정말로 인간이 화성에서 소수나마 정착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푼 꿈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도 테슬라 주식으로 부자가 돼서 먼 훗날에는 화성에 이주해서 삶을 마감해보는 그런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런 낭만적인 꿈도 한번 살짝이나마 꾸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찍은 이 기세가 다음 주에도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테슬라가 다음 주에는 600을 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우리 모두 주말을 보냈으면 합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